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스마트 리포트 시황 섹터 전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약간 접촉 불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이제 제가 우리 공략주에 대해서 방송을 미리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그 시황과 섹터 중심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 대형주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과매도에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한번 움직이면 사실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많이 하죠.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제 2138을 좀 중심으로 약간은 공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뭐 워낙 관성이 강합니다. 지난번에 하락할 때도 이 코로나 때문에 1500 정도를 이제 1512포인트를 저점으로 봤는데 1400선까지도 내려간 것처럼 이 관성의 법칙은 매우 강하죠. 지금 경제의 지표가 엄청 좋아진 건 아니지만 시장은 철저하게 이제 미리 선행하는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오는 주식의 수급과 또 경제 재개와 또 한국이 모범적으로 방역을 성공하면서 여러 가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죠. 지금 전체적으로 뭐 유럽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뭐 다 경제에 대한 강력한 부양을 자신들이 쏠 수 있는 모든 실탄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도 최대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또 정부에서는 각종 그러니까 세금이 좀 덜 거쳐도 빨리 살려야 된다. 이 이제 막급한 부양책의 어떤 이제 조치들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돈이 빨리빨리 회전되고 유동성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제 사람들은 조금 좀 두려움 때문에 돈을 덜 쓰고 저축을 하지만 그 돈이 금융권 안에 잔뜩 모여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디지털 환경에 이렇게 적응한 기업들은 굉장한 수혜를 누리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오히려 좀 한계 기업군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파산율이 올라가면서 기업이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계 기업군들이 정리되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살아남는 우량한 기업들이. 결국 살아남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는, 지금 누가 감히 뭐 갑자기 뭐 창업을 많이 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량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당장 비싸 보여도 전진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 조금 이따 다시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의 이제 그 갈등에도 이제 서로 무역에 대해서는 서로 타격을 주지 않겠다. 중국도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무역 합의를 통해서 미국산 구매하겠다는 건 다 하겠다는 거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뭐 코로나라든가 보안법 문제로 비난은 했지만 1차 합의를 손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켜나가면서 서로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명분을 이제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장제 수준은 이제 13% 정도 하락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업종 PMI가 55로 급등을 했어요. 이 숫자를 보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뭐 펀더멘탈의 회복세는 중국이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좀 벗어나면서 이렇게 좀 먼저 공장으로서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비춰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제 PPI 생산자 물가도 예상 정도보다는 약간 더 하락한 거지만 하여튼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지금 오히려 코로나가 최근에 다시 올라와서 좀 걱정이죠. 생활을 재개한다든가 이러면서 이 코로나가 다른 나라에서도 다시 증가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이제 일부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지만 49번까지 늘어나서 이건 좀 잡혀야 되겠죠. 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또 생활을 재개하면서 개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은 걸림돌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부양을 계속 논의하는 이제 미국의 대응과 또 이제 중국과의 이제 갈등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공방을 하고 있고. 증시가 좀 과잉 오른다 이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유동성 효과도 있고 부양 효과 거기에다가 이제 이 지금 한계 기업군들의 퇴출 효과까지 이제 한꺼번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파기는 하지 않는 쪽으로 중국하고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회복기금으로 부양책을 내고 있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골치가 아팠던 게 이제 조선업종이에요. 조선업종이 이제 수주를 못 받아서 중국한테 추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LNG선 쪽이 워낙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일부는 중국한테 발주가 됐지만 대부분의 23조 원은 이제 한국에서 27년도까지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철강 쪽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조선이 살아나니까 철강, 그 다음에 또 부실 우려로 걱정했었던 은행 증권까지 살아나는 이런 이제 선순환 효과가 순식간에 나타나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보면 삼성중공업이 이틀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하락폭의 3분의 1을 순식간에 돌파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당분간 여기 이제 27,6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6,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조선업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긴 거죠. 예. 현대제철도 여기 이제 저항이 27,500원인데 이거 뚫어내긴 좀 용이하진 않지만 넘어선다면 이제 좋은 흐름으로 전개를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은행업종도 역시 살아나면서 여기 214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자리예요. 이제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 뭐 KB금융 이런 대표 기업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부실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이제 좀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현대차가 이제 신차에 선전으로 해서 판매가 예상보다 미국에 좋게 나타나서 자동차 업종도 올라왔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요한 자리가 이제 10만 5천 원인데요. 아마 좀 밀려도 요 라인에서 아마 공방을 하면서 지켜내려고 할 걸로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미 201평선을 뚫어냈는데 마찬가지로 한 21만원 내외 정도가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올라왔지만 조금 쉬더라도.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두산인프라코라든가 현대건설기계 같은 중장비 쪽까지도 올라왔는데 이쪽은 조금 물음표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판 뉴딜로 해서 여러 가지 부양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선제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과연 이 중장비가 매출이 계속 확장될 거냐는 부분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자본재나 산업재 이런 쪽이 이제 살아난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좀 부실했던 부분들, 좀 부진했던 부분들의 아킬레스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이제 금융 쪽에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만 반도체가 이제 3나노 공정, 그러니까 나노가 낮을수록 더 미세한 공정인데 공정 계획이 좀 늦어지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번에 자꾸 소환돼서 이제 조사받는 부분이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일본에서 이제 또 수출과 관련했었던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역시 자산을 이제 매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격돌을 하면서 역시 그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도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대만 반도체 주가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만 반도체 2.02%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55,500원이에요.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두터운 저항입니다. 이걸 바로 뚫어낸다면 대단한 힘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는 이미 이제 고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올랐지만 약간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은 마이너스로 시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 근처에서는 조금 이제 공방을 좀 벌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4% 올랐는데 오늘 새벽은 요만큼 또 하락을 하는 듯한 이제 이런 이제 좀 시간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3.6%, 그 다음에 램 리서치 역시 5.6%. 이제 역시 그 반도체 쪽의 전통적인 장비주들로서 이쪽은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진테크 오늘 좀 추가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요. 역시 21,500원 정도 요 내외에서 지지를 한다 그러면 신고가 흐름도 한번 도전해보는. 자, 그 다음에 테스. 낸드 플래시 쪽이 강한데요. 역시 이제 23,200원 정도의 지지가 확인되면서 우상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조금 약간 반도체 쪽에 또 약세가 약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추격하지 않는 게 낫겠죠. 이런 쪽은. 자, 리노공업은 어제 이제 고영이 이제 수술용, 뇌수술용 로봇이 상용화가 된다 해서 리노공업도 약간 이제 이 소켓주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의료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련 쪽에서의 이제 두 종목이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제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고영이 그래서 어제 올랐는데 고영이 지금 당장 국내에서 이제 뇌수술용 로봇 시장은 뭐 한 200~300억 정도 시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조금 이제 메울 수 있죠. 미국 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쪽에서 기대감으로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역시 중요한 자리 이제 여기 11만 원이죠. 11만 원, 12만 원 사이에 공방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TSE, 그다음에 이제 ISC.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심텍이 좀 강하죠. 인텔과 관련한 쪽에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도 역시 일본과의 갈등으로 해서 이제 소부장 관련주에서 2만원 돌파의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흐름이 다 보여집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역시 이제 권리락과 함께 음봉이 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으로 뚫어낼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미국 증시 변동성이 드디어 25레벨까지 내려왔어요. 20레벨까지 내려온다면 이건 이제 본격화된 안정된 시장인데 여기 갭이 난 자리를 메울 수 있느냐,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좋은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는 건데요. 나스닥 아까 보셨고요. 다우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S&P 지수도 연속 양봉 4개 나오면서 전통업종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2~3%대의 강세를 나타냈고, 달러가 약세 보이면서 위험자산의 랠리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약간 좀 약세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독일 증시가 드디어 200일, 120일 다 통과하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것보다 좀 약하지만은 프랑스 증시도 역시 이제 하락폭의 3분의 2 구간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5,138포인트. 자, 중국 상하이 증시 마찬가지로 2,950선의 저항이 강한데요.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돈을 막 풀어대기 어려워요. 지금 중국이. 왜냐하면 위안화의 약세가 지나치면 조금 부담되고, 또 이제 그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막 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950선 정도 막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대만의 가권 지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IT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제 흐름을 잘 타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업종이 살아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은 미국의 이제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가 이제 전통업종에 올라오니까 한 1.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약간 쉬었죠. 셀트리온은 이제 주봉으로 보고 계시는데, 역시 22만, 이 보시는 대로 22만 1,500원, 21만 9,500원. 요 라인이 굉장히 두터운 자리, 이걸 뚫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잘 안 갈 것 같고요. 이제 치료제나 이제 이런 쪽의 기대감으로 이제 슬슬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셀트리온 제약은 좀 과도하게 뽑은 것 같아요. 이쪽은 조금 뭔가 테마로 좀 땡기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이건 좀 지켜보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60만원대 초반에 잘 다지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겠죠. 이제 전통업종의 상승이 조금 주춤해지면 그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론자, 그 다음에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해외에서 바이오시밀러 대행 생산업체로서 눌림목에 가 있죠. 이제 우상향을 이제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홍콩 쪽에서 조정받고 미리 조정받았기 때문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역시 렘데스비르로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이번에 그 백신으로 가장 먼저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해서 급등했다가 경영진이 팔아먹었다 해서 급락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미국에서 5대 백신사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거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바백스 같은 기업은 탈락해서 이제 10% 급락을 했고요. 자, 머크사 1.5% 상승했습니다. 신약으로 상당히 이제 각광받는 기업이죠. 자, 국내에서는 HLB가 이제 옆으로 오랫동안 쉬었다가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에서 셀트리온 그룹과 함께 이제 좀 지지로 해서 제약바이오를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급락을 했죠. 예상되는 지지라인은 이제 한 17만원, 15만원 요 사이에서 아마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할로자임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원조격인 할로자임 주가가 이제 여기 약간 밀렸죠. 급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 시젠도 좀 쉬어가는 구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C 바이오도 좀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 올랐죠. 자, 매드팩터는 이미 이제 무상까지 다 재료로 땡겼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받는 이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부강약품이라든가, 일양약품 이제 이런 쪽이 코로나의 임상을 이제 진행하는 기업들인데 주가가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기대감이 살아있죠. 자, 코아스템 마찬가지로 이제 파킨슨시병 미국의 이제 그 패스트 트랙 기대감으로 요 지금 17,700원 정도 공방 예상이 됩니다.